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떠나는 이유, 그리고 남기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낸시 펠로시는 1987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해 미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민주당의 핵심 지도자로 자리 잡았고 2007년에는 미국 첫 여성 하원의장이 되었죠.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시 하원의장을 지냈습니다. 이 같은 경력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업적으로는 건강보험 개혁 통과, 여성 소수자 권리 확대, 그리고 의회 내 여성 리더십 강화 등이 꼽힙니다. 여성이 여전히 소수인 미 의회에서 그녀는 가능성의 경계를 바꾼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여, 너희의 힘을 알아라고 말하며 지역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권한을 강조하기도 했죠. 펠로시의 두 번째 하원의장 임기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돌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두 차례의 탄핵을 이끈 하원 책임자였고 2021년 1월 6일의 사당 난입 사태 이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중심에 섰습니다. 또한 2020년 국정연설 직후 트럼프의 연설문을 하원 강당에서 찢은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펠로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7년 1월 임기 종료 후 재출마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약 40년간 이어진 그녀의 의회 경력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것이며 동시에 민주당과 미국 정치 전반에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는 진보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하나의 장이 저물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이 남긴 흔적은 앞으로도 그의 지지자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권 한 장이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여권 성표시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부 정책을 허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남성 또는 여성 혹은 무성 기타 등 선택 가능했던 여권 표기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부터 미국 국무부는 여권에 X 표시를 허용했고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개인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성별 표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생물학적 성 개념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여권 표기 변경 및 X마크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보수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여권 성별 표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는 입장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동시에 LGBTQ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로 인해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차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여권 표기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개인들이 자신이 맞다고 느끼는 성별을 문서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신분증, 여행, 안전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미국 내 LGBTQ 권리 신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는 생물학적 사실과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6살 아이가 교실 안에서 총을 꺼내 교사를 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의 순간과 배상의 결말을 함께 봅시다. 2023년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6세 남자아이가 가방 속에 가져온 9mm 권총을 꺼내 교사를 쐈습니다. 에비게일 지원호 교사는 손과 가슴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사전에 학생이 총을 가방에 넣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학교 내부에서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지원호 교사는 학교 관리 체계에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며 당시 보조교감이었던 에보니 파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주장된 핵심은 학생이 총을 가방에 넣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교감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배심원단은 지원호 교사에게 $10,000,000, 약 130억 원 이상 위 배상을 인정했으며 이는 학교 안전과 책임이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부모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학교는 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건은 단지 한 교사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어린 아이의 총기 접근, 학교 관리자 책임, 교육 현장의 비상대응 체계라는 사회적 이슈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배상이 앞으로 학교 총격 사건 관련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법적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배상액의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예방 가능했던 위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책임일까요? 학교의 책임일까요? 혹은 그 밖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뉴스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의 변화 함께 지켜보시죠.